다음 장동익 의원님 질의. 예, 사무총장님. 네. 어제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접수가 됐고요.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던 의원들로부터 철회서가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좀 전에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철회가 된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잠시. 네, 의장님 결재를 하셨다. 네, 그렇게 의장님 결재하셨다고 하죠. 예. 국회법 90조에 보면 2항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탄핵소추안이 접수가 되고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지만 이것은 의제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이 부분에 이제 결국은 그 보고가 된 것이지 의제로서 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이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뭐 국회의원 누구누구의 몇 명이 무슨 법안을 발의했다 해서 그것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전혀 아니고 행정 절차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실을 공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탄핵소추나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보고되고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해야 되고 72시간 내에 표결을 마쳐야 되고 7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고되는 순간부터 일정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72시간 안에 표결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것은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의제가 아닌데 폐기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는 이런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장동희 의원님 말씀하신 걸 보고 저도 국회법을 어제 밤새 봤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장 의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보고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의제라고 하는 것은 의사 일정으로 인쇄물로 표기가 되어지고. 아니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알고 네. 기본적인 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건 알겠는데요. 법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만은 이 탄핵소추안을 해임 건의안은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임 건의나 결국은 탄핵소추는 어떤 정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72시간 내에 본회의 일정을 새롭게 잡고 그 시간 안에 처리를 하면 좋겠지만 그 시간 안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게 자동 폐기가 된단 말이죠. 72시간 안에 자동 폐기가 되기 때문에 표결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되는 순간부터 법적 효력이 생기고 그 법적 구속력에서 벗어나려면 저는 당연히 본회의에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탄핵소추안 발의해서 보고됐는데 72시간이 다 되도록 뭔가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철회하고 또 다시 올렸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철회하고 또 결국은 법안 같은 것이 상정되고 나서 철회할 때 동의를 요하는 것은 상정해놓고 토론하다 보니까 이거 반대가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으면 얼른 철회하고 또 동의를 확인해 다시 올리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고 어떤 논의가 시작되거나 그게 어떤 법적 구속에 들어가면 그 법적 구속에서 벗어나려면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취지인데 탄핵소추 같은 경우에는 상정을 하더라도 그건 단순한 표결을 위한 절차이지 토론도 거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시간을 두는 이유는 그 탄핵소추안을 보고 탄핵소추안을 어떻게 할 건지 개개 의원들로 하여금 숙고의 시간을 두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상정하는 것은 단순 표결입니다.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72시간 돼서 폐기를 앞두고 있어서 폐기될 것, 그래서 부결돼서 다시 동일회기 내에 그것을 상정하지 못할까 봐 철회하고 그 철회를 반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90조 2항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법률안의 경우에는 안건으로 상정이 되거나 말씀하신 대로 의사 일정에 인쇄돼서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안건이 되고 의제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탄핵소추나 해임 건의안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이번에 의사국에서 30년 전에 이병태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 해임 건의안 보고되고 그날 철회한 것을 가지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때는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 여야가 동의하여 합의로
그와 같이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네. 의원님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이 탄핵 소추에 관한 국회법 규정의 제90조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법률적 미비인지 아니면은 해석의 차이인지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의장님과 양당 원내대표님들이 이제 보통 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런 부분에 법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이게 법의 불비인지 이 부분은 한번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총장님은 양당 원내대표하고 의장님이 협의를 해서 처리한다 그러는데 저한테는 이런 방구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위원장으로서 아직 사회보면서 한 번도 질문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위원장으로서 최소한으로 그 위원장이 그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질문에 그 방해를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매 본회의 때마다 탄핵소추 냈다가 또 뭐 덜 나왔다가 넓다 접수하고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다면은 이게 그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거죠. 그 법 취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따져 보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이미 그 의장님하고 사무처에서 그 법적인 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법적으로 또 대응할 건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입법을 할 때 비상식적인 걸 입법을 안 해요. 일반적으로. 입법자가 아주 고약한 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일반적으로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이에요. 그걸 한번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러겠습니다. 다음 윤재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